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배팅 공유 야구 토토 승일패 43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회차 직전 42회차에서 4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목표가 낮아질 수는 없죠. 4등 했으니까 그 이상의 결과 보는 것이 목표, 당연한 목표치. 자, 목표 잡아놓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매 마감 일시 9월 6일 화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에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일단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내일 오전 그리고 낮 정도까지 비가 오고 그리고 오후에는 단지 그친다는 예보이죠. 그래서 이 기상의 변수만 없으면 예보대로만 간다라고 그러면은 내일 KBO 경기들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월급 넘어온 거 있습니다. 3억 7,371만 7,250원 넘어온 거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자, 1번 경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그 다음에 SSG입니다. 이민호랑 김광현입니다. 추신수가 빠져 있었던 그 빈자리가 SSG 쪽에 좀 절실하게 뼈아프게 느껴지는 최근의 SSG의 행보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타선의 파괴감, 위력이 좀 덜한 이러한 SSG의 타선. 그러면서 성적도 최근에 승수 쌓기가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라고 최주환이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주환이 터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지금 터졌어도 타율이 형편없는 수준인데, 그래도 중요한 시점, 필요한 시점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선수의 가치라고 봤을 때, 최주환의 부활은 지금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나마 비빌 언덕이다. 추신수의 복귀도 지금 임박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곧 복귀할 것이라고 보고,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된다. 그 승부에 있어서 지금 이민호, 김광현이라고 그랬는데, 에이스 오브 에이스 김광현이 나오는 경기를 SSG로서 놓칠 수가 없지요. 요거 놓치면은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김광현은 여전히 이 저평가 상태에 있는 김광현이라고 볼 수가, 똑같이 지금 승수가 김광현도 10승이고 이민호도 10승인데,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차이는 확실히 나죠. 방어율만 봐도 차이가 크게 나니까. 김광현은 1.85, 이민호는 5.49. 그러니까 이민호는 고평가, 제 평가를 좀 뛰어넘는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승수에 있어서 김광현은 완전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LG의 이 불펜은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불펜은 최강 불펜입니다. 이렇게 이정용, 정우영, 고우석까지 이제 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러면 딱점 승부 속에서 SSG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 불펜에 대한 인정은 좀 해주고, 그래서 1로 마킹을 안고 가고, 그리고 승부는 쓱 쪽으로 한번 던져보고, 저는 이런 식입니다. 요렇게 이제 불펜 얘기까지 한 것은, SSG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선취점이다. 다음에 삼성과 키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8위. 이렇게 뷰캐넌과 애플러, 두 투수도 참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뷰캐넌이 이제 6승 8패, 애플러가 5승 7패입니다. 저는 여기는 어느 한쪽에서 이제 승부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삼성은 세대 교체 리빌딩에 이제 박지만 감독 체제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키움 하면은 이제 이정우 보유 팀이죠. 여기 매치업이 재밌습니다. 용병 저평가 상태에서의 용병 선발 맞대결도 그렇고, 이정후 대 피렐라, 이 타격왕 경쟁을 펼치는 두 선수들의 대결도 그렇고, 자, 매치업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관심사가, 저는 키움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승일패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공략 배팅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볼 수 있는 건데 약간 변칙성이죠. 여기서 어느 한쪽은 버티고 어느 한쪽은 무너질 수 있다 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NC랑 두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루친스키랑 브랜든의 경기입니다. 루친스키야말로 정말 올 시즌 가장 좀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불운의 또 저평가의 요런 그런 선수 백정현, 루친스키, 또 뷰캐넌 뭐 이런 선수들 불운의 아이콘들이지요. 루친스키는 8승이나 거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 지금 뭐 9위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면서 지난해 21승, 지난해 15승, 그리고 올해 8승입니다. 그런데 ERA는 지난해와 지난해보다 더 좋아요, 올 시즌이. 이런 스탯이 뭐 그대로 뷰캐넌 루친스키에 대한 노림수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 수 없게끔 그대로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는 전 NC, 다음에 KT, 그리고 한화의 경기. 고영표랑 라미레스입니다. 이 고영표가 아주 절정의 지금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노 디시즌 없이 선발 나와서 8연승입니다. 예, 타선도 팀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고영표도 뭐 완벽하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중이고요. 예, 볼 끝이 완전히 뭐 뱀처럼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싱커성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건들면은 전부 다 그라운드 볼. 예, 위기 또 주자가 있을 때는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거기에서 타자들이 참 참지 못할 공을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범타 유발을 시켜내는 이런 능력.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역으로 수일기에서 역으로 이제 업슛을 던져주면서 플라이볼 필요할 땐 다 잡아주고. 예, 고용표가 구위도 좋고 경기 운영 능력도 좋고. 다음에 롯데랑 기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아의 5위 굳히기. 자,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겠는가? 자, 일단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박세영과 양현종이면은 막상 막하의 선발 매치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서도 양현종에게 반치수 더 위에 손을 좀 들어주면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아의 타선이 아주 뭐 막강한 타선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서 타서 방망이는 좀 기복을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그 흐름, 그 사이클 타고 가면서 기아가 KT한테 뺨 맞고 강호 KT한테 뺨 맞고 롯데한테 화풀이하는 요런 판입니다. 모양새, 이 매치업 모양새가. 다음에 템파랑 보스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템파랑 보스턴. 자, 이 지구가 지옥구댕이지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템파가 저력이 있습니다. 잘 버티면 라스무센이랑 힐 선발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힐이 지금 4승 2패 4.62 이렇게. 그리고 텍사스를 상대로 해서 보스턴이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이 수입을 했는데 그거는 뭐 크게 인정할 수 없다. 상대가 그러니까 텍사스가 지금 뭐 이미 올 시즌 돌을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입은 뭐 크게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저 템파 쪽으로 간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텍사스도 저 템파도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자 그야말로 근성과 의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고 남아있는 그래도 대표급의 간판의 아로자레나랄지 마고트랄지 이런 선수들 그래도 네임드에 걸맞는 역할을 보여주면서 팀을 지금 하드캐리에 나가고 있는 중. 최지만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최지만도 지금 극심한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어서 최지만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몸이 안 좋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못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라스무센 최근 10경기에서 4승 1패 방어율 2.0입니다. 지금 맥클란이 지금 어깨가 좋지 못해서 IL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 라스무센이다. 템파. 자, 템파 쪽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템파가 지금 홈에서 굉장히 강하지요. 예. 뭐 야구는 그래도 선발 로테이션이 있고 로테이션에서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축구처럼 홈 원정의 유불리가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는데 그래도 템파의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홈에서 6할 65% 홈 승률 거의 달하고 원정이 참고로 46, 47%의 승률인 거에 비해서 홈에서 확실히 강하다.
다음에 7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마이애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롤라랑 루자르도의 선발 매치업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대안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무조건 지금 남은 경기 5월 이상의 승률 계속 끌고 가면서 와일드카드 3위 자리를 지켜내려면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러한 승부. 롤라가 직전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5안타를 허용하면서 완봉승, 셧아웃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애리조나의 경기였는데 거기에서 원래 이제 이게 컴플리트 게임, 셧아웃 게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뭐 노히트 게임도 있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경기에서는 또 조종을 받곤 하지요. 또 한번 눌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서고 셧아웃 컴플리트 이런 것들을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직전에 한번 조정 받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또 롤라를 노려보기에는 부담이 없다. 마이애미는 제가 시즌 초에서부터 줄곧 얘기하면서 그대로 저는 그 마이애미 공략은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알칸타라가 한참 잘 나가서 엄청나게 던져주기 결과를 내기 전서부터 시즌 초서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처음서부터 같이 토토왕 TV에 함께 하신 분들은 뭐 줄기차게 들으셨던 얘기일 텐데 저는 마이애미 올 시즌 알칸타라 로페즈 그 카드 아니면 안 볼 겁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7번 경기까지 절반 받고 다음에 8번 경기서부터 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지난주 결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승무패 44회차였었습니다. 4등. 자, 지난 멤버십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 4등. 으로 일단 합격했고요. 매치업상으로는 요 경기가 승부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마킹상으로는 여기가 좀 뼈 아팠고, 여기도 뼈 아팠고, 여기도 지금 1번 경기도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주신 댓글로 얘기 주신 분도 우리 계시고 한데, 맞습니다. 제가 리즈한테 너무 꽂혀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봤으면은. 충분히 투마킹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 이렇게는 마킹으로 잡을 수 있었던 판이었는데라는 좀 아쉬움. 이런 것들 빼서 일로 갖다 메워놨으면 뭐 되는 판. 아무튼 44회차에서 4등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4등 승 1패에서도 4등 했습니다. 야구토토 승 1패 42회차 이렇게 적중이 나오면서 여기는 저는 이 정도 화이트삭스 여기서는 1승부 곧잘하는 팀인데 요 마킹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복귀를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야구토토 승 1패 42회차 승무패 승 1패 모두 등위권 안에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자, 멤버십 프로 등급입니다. 프로토 마이베팅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자, 프로 등급, 그다음에 프로토 기록식.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프로토 기록식 즐겨 하고 있는데 프로토 기록식 메이저 등급. 자, 그래서 MLB 3개 경기 이렇게 역배당 포함해서 4.2배. 언더오버에 대한 공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판이다. 그 메뉴 속에서 적중 짭짤한 적중이 나와줬고 그리고 자, 멤버십 메이저 등급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6.6배당 토트넘과 프롬의 2대1 경기 그리고 멤버십 메이저 등급 수원FC랑 제주의 2대2 승부 11배짜리 11배짜리 11배짜리였습니다. 요게 두 자리 숫자 때 짭짤한 배당 큰 배당이었었고요. 그리고 멤버십 메이저 등급 이제 프로토 기록식 멤버십 메이저 등급입니다. 토트넘의 노트넘을 이렇게 0대1을 이기면서 지난주의 결과들 자 이렇게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 나왔던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자 다시 이제 8번 경기서부터 계속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컵스랑 레즈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컵스 3위, 그 다음에 레즈 4위. 자, 마일리랑 던인데 마일리가 복귀를 합니다.
복귀에 대한 노림수 있습니다. 자, 뭐 국내 프로 스포츠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의 야구는 더 좀 그런 건데 뭐냐면 이 부상 선수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중에서도 미국 중에서도 야구 메이저리그 요쪽이 저는 제일 잘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다 뭐 최고의 프로그램 속에서 부상자들 관리를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하는 선수들 쪽에서 선전이 잘 나옵니다. 제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경기 감각이니 뭐니 이러면서 걱정스럽게 우리는 보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제일 좋을 때는 복귀 전 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귀 전 갖는 선수들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선수 중에서 그게 우선이죠. 중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마일리의 복귀 전 요거 좀 보고요. 원래 이제 마일리는 뭐 구속으로 승부하는 애는 아니고 이제 무브먼트랑 이제 맞춰 잡는 스타일인데 뭐 오히려 그렇다면 파이어볼러들은 복귀 전에서 욕심내고 무리하게 던졌다가 더 또 곧장 또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교파들은 오히려 기교파들이 복귀 전에서 더 능글능글맞게 잘 던집니다. 여기 저는 컵스 쪽으로 마일리 쪽으로 한번 보고 다음에 캔자스 다음에 클리블랜드 하면은 마운드 너무 좋죠. 최근 10경기 동안 선발의 방어율이 3.43 전체 2.73 그러니까 특히 불펜의 활약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 타율이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2할 2푼대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클리브랜드인데 그게 다 바로 이 불펜의 힘이다. 마운드의 힘이고 불펜의 힘이다. 자, 부비치랑 비버의 선발 대결입니다. 비버 쪽을 봐야 되죠, 여기는. 비버는 반드시 직전 등판에서 7이닝 던지면서 3실점밖에 하지 않고 퀄리티 스타트 끊고 11개의 탈삼진을 잡고 했는데 그런데 패전 떴어요. 좀 아쉽죠. 이닝도 지금 비버는 올 시즌 잘 던져주고 있고 159이닝 뭐 굉장히 좋은 이닝. 저는 이닝 선발 투수는 특히 이닝 히터로서의 역할 요거 세게 보는데 그거를 평가적으로 제일 높게 두고 보는데 비버 건재합니다. 자, 아메리칸 리그 이 중부지구는 클리브랜드 이 중부지구는 무조건 우승으로 가야 됩니다. 아메리칸 리그 쪽에서는 저기 서부 쪽에 시애틀이 지금 끼어 있는 가운데 동부지구 팀들 간에 마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제 2판 인양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도 좀 가고 있는 중이라서 다른 쪽에서 특히 중부 쪽에서 또 서부의 다른 팀들 중에서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중부지구 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무조건 지구 우승을 해야 된다. 자, 클리브랜드 지금 일단 유리한 고지는 점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되겠고. 자, 불펜 쪽도 불펜이 워낙 좋다고 그랬는데 뭐 스테판 클리세 쪽으로 클리세 쪽으로 이제 공만 넘겨지면 거기는 이제 마무리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카린체크 쪽에서 셋업 역할을 해주고 자, 캔자스가 따라 붙어서 승부를 하면은 1 정도의 접전까지는 해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한번 봤고요. 콜로라도 그다음에 밀워키 콜로라도가 이게 잘못 썼네. 여기가 2를 쓴다는 게 콜로라도는 5위 바닥순인데 예. 커리랑 우드러프 선발은 저는 뭐 삐까삐까 막상막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밀워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워키가 앞서지만 밀워키가 원정에서는 좀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57%의 승률 어웨이에서는 48%이고 그리고 옐리치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한 방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신경이 좀 거슬리는 껄쩍지근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데이투데이 상태라서 여차하면은 뭐 나올 수는 있겠다, 뭐 대타라도 나올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근데 지금 목 상태가 좋지 못하면 타격에 밸런스 잡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뭐 사회인 야구라도 하신 분들은 또 부상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선수들 제가 현역 기자할 때도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짜증내는 게 등 부상이랑 목 부상 이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좀 신경이 좀 타선에서 옐리치를 비롯한 타선도 좀 신경이 좀 쓰이고요. 그리고 콜로라도를 보려면은 항상 홈에 여기 밀워키의 홈 원정 승률도 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콜로라도야말로 홈과 원정의 기복이 좀 심한 팀이지요. 바닥 순위에 있는 콜로라도인데 그래도 홈에서는요 50%의 승률이 넘어간다니까요. 53% 승률 쿠어스필드에서는 쿠어스필드에서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웨이에서는 30%. 그러니까 이변의 여지를 두고 본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콜로라도의 코스필드 승부이므로 다음에 에인절스 이고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메이어스랑 로드리게스 선발 대결은 막상 막하 내지 박빙 내지는 로드리게스가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요. 지금 에인절스가 트라우시니 오타니니 요런 기본적인 인기 배팅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형편없는 경기력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에인절스인데 저는 여기 역배당으로 봅니다. 에인절스 그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라웃도 좀 기복이 심하고 좀 헐렁헐렁 치고 있는 것 같고 워낙 기본 사이즈가 있으니까 하나 걸리면은 제대로 넘어가고 막 이런 MVP 기질에서 나오는 그 빠따 기질에서 나오는 그런 실력이지 워낙 기본 사이즈가 큰 선수니까 그런데 집중력과 의지, 뭐 최선, 뭐 이런 것에서는 트라웃도 지금 전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니, 플래처, 뭐 이런 선수들만 지금 에인절스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는 박수 받을 만한 선수들은 그 정도뿐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 연장 가서 휴스턴이랑 저번 직전 뭐 그때 경기였는데 왜 그 연장 가서 12회 말에서 이긴 적 있어요 에인절스가. 그 경기에서 저는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에인절스 와 이거 너무하다 싶은 이 프로팀 맞나 싶은 그때 연장 그 승부치기 할 때 2루에 주자 놓고서 시에라가 타선에 들어왔는데 1할 타자란 말입니다. 1할 때 타자란 말입니다. 당연히 번트지요. 번트를 대는데 무슨 기습 번트 되는 동작을 하질 않나. 그리고 땅볼 같은 볼에다가 번트 스윙으로서 카운트를 잡히질 않나. 그러면서도 떡아웃이랑 이런 이 감코진에서는 뭐 지적이나 뭐 이런 뭐 작전이 수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길 바란다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구단에서도 다 생각이 있겠죠. 대대적인 수술이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정신 상태부터 싹 다 고쳐 먹어야 될 판이고 일단 감독 선임에 대해서 아주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에인절스가. 근데 이 에인절스 얘기가 좀 계속 길어지는데 무슨 이렇게 길게 할 팀도 아닌데 지금은. 아무튼 에인절스가 근데 매 시즌마다 수년 동안에 이 스토브리그 내용이 안 좋아요. 계속 뭐 단장 또 구단에서 이렇게 매번 실패입니다. 선수 영입, 계약 이런 것들 매번 실패인데 아무튼 뭐 에인절스에게는 뭐 또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이렇게 여기 지우고요. 디트로이트도 뭐 타서 빠따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뭐 바이즈, 레이스 또 누굽니까? 거기 중심 타선이 있잖아요. 카스트로 이런 선수들 쪽에서 한 방 걸리면은 그래도 해낼 수 있다. 일단 배당 가치가 이쪽에 좀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샌디에고, 다음에 애리조나의 경기, 머스글로브랑 켈리가 아주 잘 우리 그 KBO 출신 켈리 아주 잘 던져주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좀 너무 좀 오버페이스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패가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한번 눌림을 당할 때가 됐는데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결국에 실전 배팅에서 최종 결론은 타이밍 싸움이니까 그렇게 보고 저는 가면서 샌디에고. 시즌 초중반의 샌디에고보다 지금의 샌디에고는 더 강해져 있으니까 기존의 멤버들 뭐 크로네원스 뭐 마차도 뭐 김하성 윌 마이어스는 지금 이제 퍼스트로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이제 또아리를 틀었죠. 김하성 여기는 켈리면 상대가 켈리니까는 김하성이 다시 이제 하위 타선으로 내려갈래나요? 뭐 김하성의 역할도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선수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 맞고 여기에 이제 소토, 벨 이렇게 들어온 거 헤더가 좀 이제 마음을 잡아주면은 더 강할 텐데 여기 샌디에고 쪽으로 저는 가고요. 그다음에 시애틀, 화이트삭스
길버트랑 쿠에토의 경기. 신구의 맞대결, 뭐 패기, 뭐 길버트라면은 자니 쿠에토는 백전노장 베테랑으로서 관록, 뭐 건재함 이런 걸로 승부하는 건데 저는 화이삭스 쪽으로 좀 역배당입니다. 역배당 노림수 틈만 나면은 봐줘야 되는 게 또 이게 승일패 공략. 예, 자니 쿠에토를 저는 보는데요. 한참 때만큼 뭐 싱시내티 시절의 그 한참 때만큼의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고 상대 타선이 강하지 않. 지금 시애틀 타선이 좀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윙커 같은 경우에 완전 좀 슬럼프가 좀 심각하고 이제 훌리오만 넘어가면은 거기만 잘 소화해내면 그 상대가 되면 이제 화이삭스 쪽에 승산이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 이거 최근 10경기에서 시애틀이 8승 2패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팀 타율이 2할밖에 되질 않습니다. 2할밖에. 하나만 들치면은 1할대로 떨어지는 그런 수치. 그런데 이 팀 방어율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1.66에 해당하는 최근 10경기. 그러니까 저기는 화이삭스의 자니 쿠에토의 선전도 본다. 이쪽에 마운드가 센 것도 보고 있다. 여기는 일단 1은 카바 치고 들어가야 될 판이고. 예, 자니 쿠에토 얘기 계속하면은 구속은 한참 때보다는 이제 떨어져 있죠. 근데 제구는 뭐 더 좋아진 전성기 때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고 포심, 커터, 슬라이더, 싱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페스트볼도 약간 싱킹성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슬라이더가 쿠에토의 슬라이더가 제대로 먹히는 날이면은 그런 날은 쿠에토가 이제 롱 디스턴스로 가는 거죠. 그라운드 볼 유도 능력도 좋고. 전 그래서 일단 여기 박빙의 승부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들면서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양쪽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배당 가치로 가야죠. 어차피 올커버 때리는 데는 여기로 이제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 다음에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 여긴 다저스. 더 이상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앤더슨 나오는데 자 다저스 쪽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토토왕TV 야구 토토 승일패 43연차 살펴봤습니다. 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